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하고 어제 출근길 문답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어제 오후 5시 반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본인 스스로 사퇴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는 자기의 불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순애 교육부 장관 내각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첫 번째 사퇴인데, 이렇게 사퇴했으니까 이제 자, 인사쇄신, 인적쇄신 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인가. 오늘 아침에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거 가지고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각종 이제 사설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물론 야당의 상습적인 요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야당은 전면 개편 늘 이렇게 요구하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중립적 야당의 요구와 윤 대통령의 필요성 내지는 윤 대통령의 쇄신 불가피성, 그 중간 어디에선가 저는 국민 눈높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야당의 요구사항은 최대치 플러스 알파 이런 것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 지지율 방어나 또는 지지율 반등 이런 걸 위해서 이걸 최대 한도로 막아야 되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야당이 하자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국정을.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어디에선가 국민 눈높이가 있을 텐데 그걸 맞추는 작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정무적 감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거는 요 정도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실제 국민적 요구와 빗나가는 수도 많고요. 왜냐면 늘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으로 하려고 하겠죠. 자, 그래서 각종 사설에 보면 이 사설의 요지는 이겁니다. 결국은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조선일보 사설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다 진중해져야 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길 문답에서 전 정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 정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 있어요? 라는 식의 감정적 대응 이런 걸 자제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도 일반론이죠. 좀 그런 얘기들을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 쇄신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대통령 스스로 우선 자세를 바꾸고, 그 다음에 인사 쇄신 요인 대통령실, 내각, 당 이런 데에서 한번 본인 표현대로 국민 관점에서 점검을 해라. 이런 식의 주문을 내놓고 있고, 다른 신문, 방송이야 이제 해설에서 그렇고요. 그런데도 보면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게 윤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크다. 그러니까 새 출발을 새로운 각오로 해라. 그 중에 하나가 쇄신인데, 물론 쇄신을 어디까지 주문하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인적 쇄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은 어떨까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미 식물장관, 투명 강요로 전락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사퇴 정도로는 돌파할 수 없다. 대통령 휴가는 끝났지만 국민의 염려는 끝나지 않았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인적 쇄신으로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할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 관저공사 관련 사적 수주 의혹에 대해 김 여사의 대학원 최고위 과정 동기가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양파 껍질 까듯 계속되는 논란에 국민은 분노를 넘어 지쳐가는 지경이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면적 쇄신, 그 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에서 같이 일했던 인사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 야당에서는 그걸 육상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총무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을 바꾸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얘기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바꾸라는 거에 최대치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최대치 플러스 알파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는 아마 도저히 못할 거야 라는 거를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 외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즐겨 쓰던 단어 중에 하나가 역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당시 한나라당에 연정을 제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대연정. 물론 대연정의 조건이 있었죠.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왜냐하면 당시는 제1당이 한나라당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린우리당이었죠. 열린우리당이었고 그 다음이 한나라당이었고 그 다음이 민주당이었습니다. 새천년 민주당.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연정을 제안한다는 얘기는 그래서 총리 지명권을 한나라당에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중대선거구제의 전환. 그건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필요했죠. 왜 그러냐면 열린우리당이 반짝해서 사실 과반을 차지했지만 그 후의 총선, 그게 2004년인데 2008년 총선 뭐 이런 때 도저히 과반 정도가 아니고 3분의 1도 유지를 못합니다. 그때의 정치 지형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 열린우리당이 지속성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다 하는 판단 아래 그것만 된다면 뭐 총리 정도는 야당에 줄 수 있다. 뭐 총리가 별거냐. 이런 식의 발상을 했던 겁니다. 물론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걷어차버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면, 역발상을 하면 그러면 오히려 야당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 박홍근 원내대표가 요구하는 내용의 대부분을 만약에 받아서 당, 대통령실, 그 다음에 뭐 내각 같은 데는 청문회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쉽게 개편할 수는 없겠지만 자, 이런 거에 거의 전면 쇄신에 가까운 인사조치를 했다.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보시죠. 그렇게 되면요, 야당은 설 땅이 없습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국정운영 지지율은요, 지금보다 적어도 10% 그 이상으로 폭등을 할 겁니다. 윤 대통령이 드디어 초심으로 돌아갔다. 어제도 초심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마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요,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데 그걸 리셋하라는 얘기잖아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야당이 요구하는 거 말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보다 국민 눈높이는 훨씬 오른쪽 어디엔가 있을 텐데 자, 그 정도 선에 맞춰서 하면 그래도 상당한 정도의 효과는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는 그거보다 훨씬 오른쪽 어디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선 정도에 있겠죠. 뭐 방어선보다 더 오른쪽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선은 여기보다 조금 더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근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이게 방어가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그 사퇴 요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추가 쇄신이 필요한 거다. 그럼 그걸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이번 주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선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나서 대통령실의 일부 참모진을 교체한다.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거는 정책과 정무의 통합형 컨셉, 이게 필요하다.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정책실장 같은 걸 부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관료와 전문가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책 기능을 강화했는데 실행 과정에서 국민과 여론의 이 눈높이와 맞지 않는 측면, 이게 이제 정무적 판단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드러났으니까 그런 데를 좀 강화하는 것. 그럼 결국 정무적 기능을 강화하고 홍보 기능을 강화하고 뭐 이런 건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홍보 기능은요, 일 잘하면 그다음부터 홍보는 충분히 뒤따라갑니다. 결국은 정무적 판단의 문제죠. 무슨 정책을 시행할 때 예를 들어서 저는 5세 입학, 초등학교 5세 입학 문제를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학제가 3월 학기제죠. 그거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한국하고 일본 정도만 3월 학기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려면 9월 학기제가 맞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5세 입학이 아니고 5.5세 입학 같은 건 어떠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5년, 윤석열 대통령 그 임기가 5년이니까 5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년에 1개월씩 줄여나가서 5.5세 그리고 9월 학기제로 바꾸는 거. 이런 걸 한번 검토해보자.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추진이 아니고 논의해보자. 공론화 과정. 그렇게 돼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 옛날부터 그런 학제 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기제 개편 논의도 있었고요. 이게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있었는데 논의를 하다가 뭐 반대 의견도 많고 뭐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이렇게 됐는데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검토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접는 거고. 근데 저는 검토해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 9월 학기제 문제 그리고 5.5세 입학. 그런데 그거를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게 뭔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5세 입학을 들고 나왔다가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아마 학부모단체나 이런 데도요. 이 5.5세 입학이나 이걸 학제 개편의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거기다가 돌봄까지도 그 개념까지도 넣어서 아마 검토를 하게 되면 글쎄 뭐 그래도 반대할지 아니면 돌봄이 어느 정도 뒷받침됐을 때는 찬성할지 그건 아직 잘 모르지만 여하튼 그런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이렇게 불쑥 했다가 우왕좌왕 하는 바람에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 됐죠. 이런 게 바로 정무적 판단이죠. 정책적 판단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를 정무적으로 접근을 잘못함으로써 완전히 아웃시킨 정책이 돼버렸다. 아웃된 정책이 돼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비롯해서 자 외고 폐지? 외고 폐지도 왜 외고만 폐지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외고, 과학고, 국제고 이런 것들이 특수목적고등학교 아닙니까? 자, 이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현재 왜곡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외고에 가서 잘 아시지만 외고는 외국어 전문 용어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집중교육을 시키는 그 다음에 과학고 이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각종 혜택을 줘가면서 만든 국제고 마찬가지죠. 그런데 외고 나와서 뭐 맨날 법대 가고 아니 그건 로스쿨도 있고 뭐 법학교육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학고 나와서 의대 가고 그거는 별도로 의학전문대학원이 있고 뭐 그 방면에 여러 가지로 그 길이 있는데 국가의 혜택을 받아서 외고나 과학고에 나와서 그 원래의 그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게 진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예 외고나 이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없앰으로써 바로잡을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기능에 부합하게 운용을 잘 함으로써 바로잡을 것인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외고만 콕 찍어서 없애겠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과연 박순애라는 사람이 교육에 관한 철학이 있는가 아니면 지식이 있는가 이런 데에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정무적 판단하고도 거리가 멉니다. 저는 아주 기초적인 지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외고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 설립 목적, 그 다음에 그 후에 왜곡된 운영 과정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놓고 불쑥 하는 바람에 어마어마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거. 이거는 꼭 정무적 판단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 능력의 문제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정책적 문제 거기에다가 플러스 정무적 판단 대단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능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 누가 추천했죠? 누가 검증했죠? 검증은 뭐 대통령실에서 했는지 아니면 한동훈 법무부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추천은 장제은 의원이 했습니다. 그러면 장제은 의원은 또 누구로부터 추천받았을까요?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장제은 의원은 박순애라는 사람이 20년 전에 음주운전 0.251 만취 운전을 하고서도 실제로 처벌받지 않았다.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흑막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0.251이라는 만취 운전을 했는데 그냥 선고유예라는 건 재판부에 가서 선고를 미룬 겁니다. 봐줬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한 것도 문제고 그걸 가지고 재판부에 저는 로비를 했다고 봅니다. 그 로비 안 하고 선고유예가 나오겠습니까? 0.251의 만취운전인데 로비를 한 흔적까지 있는 사람을 어떻게 과연 장관 후보로 그것도 청문회까지 있는데 추천할 수 있는가? 이거는 기능마비죠. 인사추천 기능, 검증 기능의 마비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 또 맡길 겁니까? 물론 지금은 그 사람한테 맡기진 않겠죠. 대통령실에 정상적인 이제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이 있으니까 거기다 맡기겠지만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죠. 아니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데에 대해서 그럼 윤핵관은 책임 안 지고 그럼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책임이긴 하지만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만 이걸 다 뒤집어 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무적 기능, 홍보 기능 강화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대통령 정도 되면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대통령한테는요. 보고서가 이렇게 쌓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쪽으로 가자는 사람부터 북쪽으로 가자는 사람까지 다 있습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리를 해서 대통령한테 정무적 감각을 가지고 보고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의 귀를 누가 잡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실세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자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100가지의 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보고서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 읽어보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방향이 다르니까. 가자는 게. 그게 정무적 판단이라고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 판단이 다를 수 있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대통령이 누구의 의견을 귀담아서 듣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누군가가 가서 대통령은 이걸 갈까 저걸 갈까 망설이고 있을 때 이겁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거를 대통령이 선택하게 되면 그 사람이 실세인 겁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받은 100가지의 보고서는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실세가 중요한 거죠. 역대 대통령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귀를 누가 잡고 있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그 실세라고 또 늘 옳은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세의 판단이 이 실세가 혹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진언을 한 것은 아닌지 이런 걸 대통령은 끊임없이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견제와 균형.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통령의 정무적 판단을 그르치는 거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정무 홍보 기능 강화 이거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른바 지금 대통령 주변에 있는 핵심 관계자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판단은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걸 검증하는 대통령의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정무적 판단, 글쎄요. 정무적 판단은 대통령실장이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정무수석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까지 잘못된 것 이거의 기본은 대통령실장과 정무수석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국회, 국민의힘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위기 국면을 가져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책무죠. 예방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지금도 오늘 그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에서 비대위 체제하고 조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 된다는데 자,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어찌 보면 국민의힘 갈등이 3라운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 측의 저항, 이제 이준석 대표 거의 고립됐죠?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저항은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은 적어도 그게 많지는 않아도 약간의 팬덤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 팬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국을 어떻게 앞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냐.
비대위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대목인데, 자, 그 부분을 보좌할 윤석열 대통령의 정무 시스템이 과연 갖춰져 있느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를 바닥을 치고 반등할 수 있느냐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야당에서 요구하는 건 윤 대통령이 들어주지 못할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 그게 이쯤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요 중간 어디쯤에 국민의 눈높이가 있을 텐데 그걸 맞추는 능력, 이게 중요한데, 그러려면 제가 보기엔 뭐 제 생각이 절대 증명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대통령실의 대통령실장과 그 다음에 정무수석 정도, 뭐 거기다 플러스 뭐 홍보 정도, 그걸 우선 정치인으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각, 글쎄요, 뭐 내각도 뭐 바꾸면 좋겠지만 거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이른바 윤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사람들에 대한 윤 대통령 스스로의 검증, 스크리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